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학습지 풀이를 시작할 텐데 스텝 3부터 시작해서 스텝 2, 스텝 1 이렇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거고 스텝 2와 1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위주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텝 3 문제 풀어볼 텐데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1단원 문제, 스텝 3 문제 전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 180분의 63을 10의 n제곱분의 a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문제를 읽다가 분수가 나오고 유한소수가 나온다. 자, 그죠?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 그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분이어야 한다. 두 자연수 a와 n에 대하여 a 플러스 n의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일단은 180분의 63이 10의 n제곱분의 a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약분해야겠네요. 약분. 그죠? 약분. 근데 63은 7 곱하기 9고 180은 20 곱하기 9니까 9로 약분이 가능하네. 그래서 다시 식을 써보면 180분의 63은 20분의 7이에요. 그죠? 9로 약분하면 20분의 7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우리 지수법칙도 쓸 수 있으니까 10의 n제곱은 2 곱하기 5의 n제곱이고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에요. 즉 2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7이거든요. 왜냐면 4 곱하기 5니까. 물론 여기다가 그냥 5를 곱하면 100이 되는 건 알지만 만약에 이 숫자가 더 크다면, 그죠? 그때는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되냐면 2와 5의 지수를 같게 만들면 분배법칙으로 요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배법칙이 아니고 지수법칙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분모 분자에 몇을 더 곱하면 5를 더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5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지수법칙 이용하면 10의 제곱인 거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35 더하기 2가 되니까 정답은 37이 되네요. A는 35, N은 2 이렇게 되네요. 자, 넘어가서 2번. 자, 두 분수 6분의 1과 5분의 3 사이 분수 중 분모가 30이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러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분인 것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6분의 1과 5분의 3인데 분모가 30이니까 얘도 분모를 30으로 만들고 얘도 분모를 30으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6분의 1을 분모를 30으로 만들면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되니까 30분의 5가 되고요. 5분의 3을 분모를 30으로 만들면 분모 분자에 6을 곱하면 되니까 30분의 18이 돼요. 자, 사이의 분수니까 얘보다 큰 거 뭐 있어요? 30분의 6, 30분의 7, 30분의 8 이렇게 점점점 가서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30분의 16, 30분의 17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30분의 6부터 30분의 17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분모가 30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얘는 3 곱하기 10이에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이 되면 되니까 3만 약분되면 되네요. 그죠? 3만 약분되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여기 수들 중에 요 수들 중에 하나만 가져와 봅시다. 30분의 A를 가져와 봅시다. 얘가 여기가 3이 약분돼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그쵸? 3은 무조건 약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은 무조건 약분해야 되니까 A가 뭐라는 거예요? A가 3의 배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6. 30분의 6을 보면 약분하면 5분의 1이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부터 A가 6보다 크고 17보다 작은데 뭐만 찾으면 된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작거나 같은데 뭐만 찾으면 된다? 3의 배수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몇 개예요? 6, 9, 12, 15 4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선생님도 이거를 그냥 보면서 바로바로 푸는 거라 막 그렇게 정리는 돼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3번. 350분의 6의 자연수 a를 곱하면 유한소수. 야, 350분의 6에 곱하기 a를 했더니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적어도 350을 소인수분해하면 7 곱하기 50. 그러면 50은 그러니까 350은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에요. 그죠? 이때 유한소수로 나타내니까 a는 적어도 뭐의 배수라는 거예요. 적어도 7의 배수라는 거죠. 얘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 가죠? 자, 그때 그러면 선생님 a가 2와 5를 소인수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a는 적어도 무조건 7은 약분시켜야 되니까 7의 배수라는 얘기죠. 요것도 약분되어도 돼요. 당연히. 그죠? a가 350이면 뭐 a가 350이면 이렇게 약분하면 6이니까 얘도 유한소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는 7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니까 14네요. 그죠? 7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곱하면 되니까. 넘어가서 3번 어렵지 않았다. 4번. 자, 4번 보면 두 분수 102분의 17, 110분의 17의 어떤 자연수 n을 각각 곱하여 만들어진 두 수가 또 야 유한소수 나오고 분수 나오고 n을 곱하는데 아까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102분의 102분의 17 곱하기 n을 하면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자 102를 소인수분해하면 얼마일까요? 102를 소인수분해하면 일단은 3의 배수 같아요. 3, 3, 9, 3, 4, 12 2, 17.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17이네.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17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17분의 17 곱하기 n인데 요거 약분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n이에요. 즉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n은 적어도 뭐의 배수다? 아, n은 3의 배수다. 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적어도 얘는 무조건 날아가야 되니까요. 그죠? 자, 두 번째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110분의 7은 110은 11 곱하기 10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7 곱하기 n이에요. 미안해요. 곱하기 n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얘는 날려야 되니까 약분이 안 되죠. 어차피 날려야 되니까 n은 뭐예요? n은 11의 배수라는 거죠. 자, 근데 n은 3의 배수이면서 11의 배수이니까 n은 3과 11의 공배수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과 11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건 뭐예요? 3과 11의 최소 공배수 33. 그죠? 자, 5번 보면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a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아우 지겨워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자, 첫 번째 에서 만약에 a가 3이면 일단은 유한소수가 된다고 하니까 자 유한소수가 된다고 하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소인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a가 가질 수 있는 소인수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2와 5는 무조건 가질 수 있죠. 왜? 분모에 2와 5가 몇 개가 있던 간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2의 x제곱 곱하기 5의 y제곱 이 x, y 몇 개를 가지고 있던 상관은 없는데 물론 뭐 두 자리 자연수니까 좀 제약은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데 2와 5 말고 가질 수 있는 소수가 딱 하나 더 있어요. 몇? 그렇지 3. 이거 약분 한 번 되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 약분 한 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3 돼 있는데 이거 2개 이상 돼요? 안 돼요? 2개 이상은 안 돼. 왜? 약분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런 꼴의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3을 하나로 갖고 있으면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가장 큰 두 자리 수를 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가 2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요런 거 되는 거죠. 요런 거. 그럼 몇이에요? 30 요런 거 된다. 그죠? 30.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얘가 이거의 배수가 좀 더 촘촘하잖아요. 이거의 배수가 좀 더 촘촘하니까 얘를 키우면 되지 않을까? 얘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요거 지금 선생님도 그냥 막 생각해서 뭐 머리에 정리가 안 되는데 a가 2의 x제곱 곱하기 5의 y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냥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자,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숫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죠. 숫자들을. 맞죠? 그럼 일단은 여기부터 키워봅시다. y가 0이어도 되죠. y가 0이어도 돼요. 5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2의 1제곱 곱하기 3 이거는 한 자리 자연수니까 2의 2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2의 4제곱 곱하기 3 2의 5제곱 곱하기 3 2의 6제곱 곱하기 3인데 이건 안 돼요. 왜냐면 2의 6제곱이 이미 세 자리 자연수거든요. 아니다. 2의 6제곱이 64니까 이거 3 곱하면 세 자리 자연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거는 32거든요. 2의 5제곱은. 그럼 32 곱하기 3은 96 이렇게 되겠죠. 32 곱하기 3이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가장 큰 것만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가 하나 들어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5 곱하기 3 2 곱하기 5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은 8 곱하기 5가 40인데 이거는 세 자리가 넘어가니까 얘는 안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거 20이니까 이거 60이에요. 이미 얘가 더 크네요. 그죠? 얘가 더 커요. 사실 얘가 될 수밖에 없는데 5가 두 개 들어갔다고 봅시다. 자, 5의 제곱 곱하기 3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 이미 얘가 50인데 얘 안 돼요. 이거 하면 75예요. 5의 세제곱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가지수 중에 가장 큰 것, 경우의 수 중에 가장 큰 거를 생각해 보면 얘 안 되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리는 뭐냐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딱 보면 당연히 이거는 하나도 안 같고 얘가 가장 크게 될 때가 가장 큰 수겠구나를 알아요. 왜냐면 2의 거듭제곱꼴이 더 촘촘하잖아요. 아우, 그죠? 아니면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씩 다 써보세요. 하나씩 다 써보세요. 이렇게 뭐 써보다 보면 5가 들어가면 그 간극이 더 커지니까 뭔가 더 촘촘하게 커지려면 우리가 여기서만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감이 오는데 뭐 요런 감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A가 일단 3은 하나 가지고 있고 2는 몇 개 가져도 상관없고 5도 몇 개 가져도 상관없다. 단 두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와 여기에 그 숫자의 범위가 제약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숫자를 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번 보면 분수 70분의 a를 기하분수로 고치면 b분의 1이 되고 이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여라. 기하분수로 고치면 이렇게 되고 유한소수가 된대. 자, 일단은 그러면 70분의 a는 2 곱하기 5 곱하기 7 왜냐면 70은 7 곱하기 10이니까 얘고 얘가 b분의 1이 되면서 유한소수래. 유한소수라는 말은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분이라는 얘기니까 반드시 뭐는 약분되었다는 얘기예요. 넌 반드시 약분이야. 그죠? 즉 a는 뭐예요? 얘는 7의 배수라는 얘기죠. 7의 배수. 근데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7의 배수는 14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14예요. 그죠? a가 14니까 문제를 다시 쓰면 70분의 14가 되고 약분하면 5분의 1이겠죠? 그래서 b가 5네요. 그래서 b가 5예요. 뭐 두 개를 빼라고 하니까 빼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7번 보면 자, 분수 440분의 x를 기하분수로 고치면 y분의 7이 되고 아까 앞에랑 비슷한 문제네요.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x가
두 자리 자연수래요. x가 두 자리 자연수일 때 x 플러스 y. 자, 일단 그럼 440을 뭐 해야 된다? 소인수분해 해야 된다. 근데 440은 소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11 곱하기 40이고요. 40은 8 곱하기 5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이 돼요. 즉 440분의 x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x가 되고요. 얘를 고치면 y분의 7이 되는데 얘가 유한소수래요. 아까랑 똑같아. 즉 여기서 일단 뭐는 무조건 약분되는 거예요. 넌 무조건 약분이야. 그래서 x는 11의 배수예요. 맞죠? 그런데 약분하고 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는 또 뭐의 배수예요? 7의 배수예요. 왜? 약분 막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소인수가 7이야. 즉 x는 7을 소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7의 배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개를 합치면 x는 7과 11의 공배수라는 얘기죠. 7과 11의 공배수. 즉 77의 배수. 자, 근데 두 자리 자연수라니까 x는 77밖에 될 수 없네. 77의 배수인데 두 자리는 77밖에 없잖아요. 자, x 77짜리 넣고 이제 y 구하면 되죠. 여기가 77이니까 여기밖에 약분이 안 되네요. 그죠? 여기 7 이렇게 남고요. 그럼 y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40이겠네요. 그래서 y는 40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117. 자, 8번. 8번 봅시다.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분수 a분의 b를 소수로 나타내세요. b는 두 자리 자연수이고 11의 배수이다. b는 두 자리 자연수이고 11의 배수이다. a의 값은 140이래요. 즉 b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b는 11 곱하기 x 꼴이다. 근데 두 자리 자연수니까 x의 범위가 나오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연수고 x는 자연수이면서 왜? 두 자리 자연수니까 11부터 99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a의 값은 140이다. 자, 그러면 a분의 b는 a는 140이고 b는 11 곱하기 x인데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140을 소인수분해하면 20 곱하기 7이니까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1 곱하기 x예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소인수분해를 빨리 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유한소수라는 얘기는 x가 반드시 뭘 지워야 돼요? 이걸 지워야 되잖아요. 7을. 그죠?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 이제는 얘기는 안 할게요. 7을 줘야 되니까 x가 7의 배수네. 자, 근데 7의 배수인데 1과 9 사이의 7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요? 7밖에 없어요. 그래서 b는 7이에요. 아니. b는 7이래. x는 7이에요. 7. 야, 얘를 소수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7이 지워져.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x가 7이니까. 그래서 a분의 b는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1이에요. 분모 분자에 몇만 더 곱하면 된다. 5만 더 곱하면 소수로 나타내기 쉽겠죠. 100분의 55니까 0.5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렵지 않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 9번 봅시다. 1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이번에는 무한소수, 분수가 무한소수가 되는 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 카드가 뭐예요? 함정 요거 3이야. 3. 그래서 여기 3 넣어도 되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볼 거다. 자, 일단 a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당연히 안 되고요. 2 안 되고 3 a가 3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3인데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것도 유한소수예요. 그죠? 유한소수가 되니까 안 된다. 4 당연히 안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6 여기가 6이면 마찬가지로 약분돼서 여기가 2 남잖아요. 그죠? 7 되죠. 7 약분 안 되니까 8 안 돼요. 9 되죠. 9 여기가 9면 약분해도 3이 하나 남으니까요. 그죠? 더 돼요? 안 돼요? 더 안 돼요. 10은 당연히 안 되고 2와 5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는 그래도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대충 풀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구구절절 하는 건데 물론 스텝 3에 있는 문제는 다 중요하지만
여기가 함정카드인 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냥 파악하고 아 그냥 7하고 9밖에 안 된다는 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1, 2, 3, 4, 5, 6, 7, 8, 90 중에 일단은 2와 5만 소인수로 가는 게 꽤 많고 그냥 다 써봐. 여기 중에 얘는 2와 5, 얘도 2와 5, 얘도 2와 5, 2와 5, 2와 5, 당연히 1은 뭐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보는데 3을 하나만 갖고 있는 걸 당연히 빼야죠. 하나만 갖고 있어. 이건 남는 건 얘와 얘밖에 안 되네. 그죠? 이렇게 그냥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27분의 10을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소수점 아래 35번째 자리 이건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일단은 27분의 10을 소수로 표현해야 된다. 자 나눠 봅시다. 0점 나누면 선생님이 계산을 못하는데 아우 4 안 돼요. 3 하면 21, 81이니까 10, 190 이렇게 되고 몇 곱해야 될까? 5, 6, 7, 7에 49 안 돼. 6 그러면 7, 6에 42 6이 12 4니까 6 이렇게 돼가나요? 그러면 2, 8, 0 이렇게 되네요. 하나 더 갈 수 있나 보다. 그러면 7, 6에 42 7, 7에 49 190이니까 되네. 이런 멍청한 7 하면 7, 7에 49 잠깐만 여기 190이고 7, 7에 49 그 다음에 14니까 요렇게 가서 1 남네요. 0 0 0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다시 370 가는 거 이제는 알죠? 그죠? 자 똑같은 거 나오는 순간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7분의 10은 0.370 땡땡이에요. 자 35번째 자리에 숫자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표현하지 맙시다. 0.370 점점점 가는 숫자예요. 자 순환마디가 몇 개예요? 3개요. 그러면 35번째 숫자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35번째 숫자까지는 요 순환마디 3칸짜리가 몇 개 가요? 3칸짜리가 11번 가죠. 11번 가요. 그 다음에 2칸 더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3번째까지는 여기가 33번째라고 하면 여기가 0인 걸 알아요. 370 그죠? 33번째까지는 370 한번 가고 그 다음에 3, 7 이렇게 간다는 거죠. 2칸 더 간다. 그래서 정답은 7이다. 자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하면 첫 번째 이런 문제 유형을 푸는 거는 첫 번째 순환마디 찾는 거예요. 순환마디 찾는다. 그래서 27분의 10은 0.370 땡땡이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35를 순환마디의 크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3 곱하기 11 더하기 2다. 그래서 나는 요 나머지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7 두 칸 가니까 얘가 답이 되는구나. 물론 첫 번째 소수자리부터 시작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은데 걔도 비슷하게 풀 수 있죠. 요 정도 빼면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개념 설명에도 요거 길게 설명해 놨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11번 봅시다. 분수 13분의 2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100번째까지의 숫자 중 5가 나오는 횟수를 구하세요. 자 이것도 좀 좋은 문제 같아요. 5가 나오는 이번에는 횟수를 구하라는 근데 어차피 이런 무지막지한 숫자가 나오면 뭐만 찾으면 돼요? 규칙을 찾으면 돼요. 규칙을 찾으면 되는데 순환 마디가 규칙인 거죠. 순환 소수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13분의 2를 소수로 먼저 나타내 봅시다. 13 0.1 13 70 5 65 50 4 안되고 3 39 110 8 8일은 8 24 8 돼. 8 하면 83 24 8일은 8 100 그러면 6 0 아직 똑같은 거 안 나왔죠. 똑같은 숫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3 4 52 맞죠? 52 8 0
8 여기다 쓸게요. 8, 0. 그 다음에 5, 6, 3, 18 나온다. 7, 2, 0 나왔죠. 똑같은 숫자. 자, 또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다시 여기부터 반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5, 3, 8, 4, 6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풀었으니까 이거 내가 까먹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만 쓸게요. 13분의 2는 0.153846 땡땡이에요. 자, 100번째까지의 숫자 중에 5가 나오는 횟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100번째까지는 순환마디가 몇 번 반복되냐? 순환마디의 크기가 1, 2, 3, 4, 5, 6이니까 순환마디 크기가 6이에요. 6개짜리가 일단 몇 번 반복돼? 16번. 그죠? 16번 반복돼요. 그러면 96이니까 그리고 4개 더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환마디가 0점 해서 요렇게 순환마디가 몇 개 반복돼? 16개 반복되고 4칸 더 가니까 뒤에 1, 5, 3, 8 더 가는 거죠. 4칸 더 간 거죠. 그럼 여기에 5가 각각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는 몇 번 반복돼? 일단 순환마디가 16개니까요. 여기서 16번 나오고, 이거 4칸 더 갈 때 여기 하나 더 있네. 그쵸? 그래서 17번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12번. 분수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에 첫 번째 자리부터 50번짜리 숫자까지 합, 이번에는 합을 구하래. 근데 자, 50번째짜리 숫자까지의 합을 구하라. 소수 첫째 자리부터. 자, 해봅시다.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야겠죠. 아우, 이거 계산을 몇 번 했는데 7, 4, 28, 2, 0, 7, 2, 14, 6, 0, 7, 8에 56, 4, 0, 7, 3, 7, 5, 집중력이 떨어져요. 35, 5, 0, 7, 7에 49, 1, 0, 7, 1은 7, 3, 0. 똑같은 숫자 나왔으니까 반복되는 거죠. 여기부터 4, 2, 8, 5, 7, 1 이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자, 일단 7분의 3은 0.428571 땡땡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 첫째 자리부터 50번짜리까지 합인데, 일단은 50번째짜리까지 합을 구하려면 50번짜리까지 순환마디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번째는 어떤 수냐면, 일단은 순환마디가 몇 번 반복돼? 순환마디가 6개짜리가 8번 반복되고 2칸 더 가네요. 그죠? 50번째 자리의 수는. 그죠? 그러면 이 6개가 8번 그 순환마디가 8번 반복되는 거니까 순환마디의 합은 일단은 4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 얘가 50번째까지 반복되는 거잖아요. 더하기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50번째까지 순환마디가 반복된 다음에 2칸 더 가는 거잖아. 4 더하기 2가.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6, 14, 19, 20, 27, 27이 몇 번 반복돼? 8번. 그래서 50번째 자리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걸 A라고 하면, 소수 첫째 자리부터 50번짜리까지 숫자의 합을 A라고 하면 27이 8번 나온 다음에 2칸 더 가니까 4랑 2랑 한 번씩 더 더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8, 7에 56, 28에 16, 216 더하기 6이니까 222 이렇게 되네요. 222. 계산은 솔직히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하니까 저보다. 자, 13번. 다음 그림은 각 음계의 수를 댕식에 나타내는 것이다. 분수가 주어지면 그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이거는 뭐 너무 쉽다. 그죠? 얘는 도니까 0이고요. 얘는 뭐야? 미니까 2고, 얘는 솔이니까 4예요. 이거를 나타내면 0.024 땡땡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999분의 24잖아요. 3으로 약분되네요. 3으로 약분되니까 333분의 8.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순환소수 0.8땡의 기하분수 x를 곱하였더니, 자, 그러면 기하분수 x니까 x를 b분의 a꼴로 놓는 게 좀 더 좋을까? 물론 나도 아직 이 문제를 안 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머리에는 그렇게 그려지네요. 그 결과가 2.4땡이 되었다고 한다. x의 값을 구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0.8땡은 9분의 8이에요. 요거 이제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거, 요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바꿀 줄 알아요. 기하분수 x를 곱해야 했더니 그 결과가 2.4땡이니까 9분의 24-2가 되는 거죠. 그죠? 9분의 22네요. 자, 그러면 x는 양변에 이거에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날라가고요. 곱하기 8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22 곱하기 8분의 9가 되는 거고,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되죠. x를. x는 4분의 1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요 문제도 그렇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순환소수 여기에 20 이하의 자연수 얘를 곱하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유한소수 또 나왔어. 자, 그러면 얘를 분수로 일단 고쳐봅시다. 9 00분의 그죠? 00분의 14예요. 14 빼기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는 순환마디가 4밖에 없으니까 1을 빼줘야죠. 그래서 900분의 13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900분의 13에 a를 곱했을 때 유한소수가 된대요. 자, 900을 소인수분해야겠죠. 900은 9 곱하기 100이니까 즉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다시 표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3 곱하기 a를 했을 때 유한소수가 된대요. 즉 a는 뭐의 배수여야 돼요? 9의 배수여야 되죠. 왜냐면 얘가 다 날라가야 되니까. a는 9의 배수예요. 자,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 9의 배수는 9랑 18밖에 없고요. 모두 구하라니까 이 두 개 다 구했네요. 그죠? 어렵지가 않아. 자, 16번. 16번 보시면은 힘들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분수 3분의 2와 순환소수 0.83땡 사이의 분수 중 일단 이거를 분수로 바꿔야겠네. 분모가 60인 수가 있다. 분모가 60인 수가 있다. 이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자, 첫 번째 0.83땡을 분수로 나타내기. 얘는 90분의 83 빼기 3이니까 90분의 75인가요? 그죠? 약분하면 15로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로 약분하면 이건 5고요. 얘는요. 15로 약분하면 6? 그쵸? 여기 더하기 15만 하면 되니까 6분의 5예요. 그러면 3분의 2는 분모를 60꼴로 고쳐야겠죠. 분모가 60이니까 그죠? 분모를 60꼴로 고치면 곱하기 20 곱하기 20이니까 60분의 40이고요. 그죠? 6분의 5는 분모를 60꼴로 곱하기 10면 60분의 10이에요. 그러면 60분의 40과 60분의 50 사이의 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60은 6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이거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되는 거죠. A꼴인데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 작은 거 중에 유한소수가 돼야 되니까 이 A가 반드시 A를 지워야 되잖아요. A는 3의 배수예요. 즉 A는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데 3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42, 45, 48, 3개네요. 그죠? 3개다. 자, 17번. 17번은 뭐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 자리 자연수네요. 한 자리 자연수. 두 가지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x를 분수로 바꾸는 경우. 그래서 0.x 땡을 분수로 바꾸면 한 자리 자연수니까 x가 한 자리 자연수니까 얘가 9분의 x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0.3땡 같은 거야. x가 한 자리 자연수니까. 그러면 요 부등식, 이제 부등식도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얘를 풀면 양변에 2와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편해요. 몇이에요? 18.
여기다가 전부 다 세 변에 곱하기 18을 한다. 그럼 얘는 3이고요. 얘는 2x예요. 얘는 9예요. 9. 그죠? 9.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3,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1.5고 얘가 4.5니까 x가 될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는 2, 3, 4 이렇게 3개 있네요. 다 더하면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소수로 고치는 거죠. 소수로. 이걸 소수로 고쳐. 그러면 6분의 1은 1 나누기 6을 하면 0.1, 6, 4, 6, 4, 36. 그러니까 6분의 1은 0.16 땡이에요. 그럼 쟤를 소수로 고쳐서 표현하면 0.16 땡보다 0.x 땡이 커요. 2분의 1은 0.5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2, 3, 4, 3개인 거죠. 그죠? 네,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뭐 여러 다양한 방법. 그리고 꼭 이 방법 아니라도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저의 머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거의 다 끝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20번까지가 순환소수 문제였거든요. 자, 18번. 어떤 기하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귀찮아. 맹구는 분모를 잘못 보고 풀어서. 자, 분모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분자는 여기서 분자를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맹순이는 분자를 잘못 봤다니까 여기서 분모를 얻을 수 있다. 즉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0.147땡은 900분의 147 빼기 14니까 900분의 몇이에요? 빼면 133? 133? 약분이 되나? 자, 근데 기하분수를 봤다니까 여기서 약분 안 하고 막 가져오면 안 되는데 133으로 약분이 되나? 이거의 소인수는 2와 3과 5만 있으니까 2, 3, 5로 전부 다 안 돼요. 그죠? 3, 4, 12 안 돼, 안 돼. 그래서 분모는 내가 구하는 수의 분자는 133이야.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 분모를 가질 수 올 수 있죠. 0.74 땡땡은 99분의 74. 이걸 어떻게 잘못 볼 수 있지? 자, 여기서 분모를 가져오면 약분 되나? 이번에는 이거는 3하고 11인데 3으로 나눠져? 안 나눠져. 그죠? 그래서 99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네요. 맞아. 처음 순환소수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내가 푸는 게 맞나? 뭐 여러분들 어차피 거기서 비슷하니까. 자, 이거를 순환소수로 이제 나타내 볼 건데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 볼 건데 물론 그냥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얘가 더 크니까 반드시 얘는 뭐 1. 네모 세모 땡땡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얘는 한 자리 자연수일 거고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99분의 1 네모 세모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그죠? 얘가 133이니까 134겠네요. 그죠? 그래서 처음 순환소수는 1.34 땡땡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다. 자, 19번 보면은 순환소수 0.26땡에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건 결국은 0.26 얘를 분수로 바꾸면 90분의 26 빼기 2가 돼서 90분의 24고요. 이걸 약분하면 6으로 약분 가능하다. 6. 그러면 15고 6, 4, 24, 15분의 4 이렇게 된다. 어떤 자연수를 곱하여 한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 얘만 없애면 되네. 그죠? 이미 4가 뭐니까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얘만 없어지면 2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되니까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는 뭐다? 15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요런 문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개념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우리가 보는 거니까.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아니죠. 무한소수 중에 유리수 있는 거 있잖아요. 순환소수요. 그죠? 자, 디귿. 순환소수 중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도 있다. 아니지. 야, 순환소수는 유리수인데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자, 리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모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치, 맞는 얘기지. 그래서 분수는 반드시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모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교육과정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반드시 모든 분수는 유한소수가 아니면 순환소수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30분의 뭐 11 같은 걸 봅시다. 이거 나누면, 그러니까 나눈다는 행위 자체가 이거 분수가 나누기잖아요. 그죠? 나누다 보면 나머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몇부터 몇 가지밖에 안 나와. 여기는 0부터 10까지밖에 나머지가 안 돼요. 근데 0이 나오면 유한소수고, 나머지가 나누다가 띡 0이 나왔어. 그럼 유한소수인데 0이 안 나오더라도 나머지가 1에서부터 10까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나머지가 나오는 순간이 생겨요. 같은 나머지가 생기면 당연히 반복이지. 그러니까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모두 순환소수가 되는 이유는 나머지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누는 행위에 있어서 나머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나머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같은 나머지가 등장하는 순간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미음. 0이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0이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 예를 들어서 6은요? 6도 6.0 뭐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오버를 하면 그냥 다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도 굳이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5.99999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0이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스텝 3 유리수와 순환소수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단항식의 계산에 대한 스텝 3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내가